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AC 밀란 대 토트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란은 살레르니타나를 1대0으로 잡으면서 일단 좋지 못한 분위기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수비적인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 300을 사용하는 모습이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300을 가동하면서 후방의 안정감을 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피올리 감독의 플랜 B인 300은 세부 전술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테르전에서도 300을 가동했지만 세부 전술 없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맞붙자 공격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빌드업에서 중원 자원들이 고립되면서 공이 측면으로 흐르는 장면이 잦고 크로스 말고는 답이 없는 장면이 자주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일단 토트넘의 삼선 라인의 총체적인 붕괴가 있다는 점을 호재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상대로는 토날리가 8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은 해주었고 토트넘이 삼선과 수비라인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토트넘이 아주 후방 지향적으로 경기를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란의 삼선 라인에 가해지는 압박이 덜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에게 1대4로 대패, 수비진들의 경기력이 아주 좋지 못했고 로메로와 요리스의 공백이 매우 컸던 것이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로메로가 챔스에서는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호재, 다만 지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는 등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었던 벤탄쿠르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 호이비에르, 비수마도 모두 이탈하면서 삼선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 것이 삼선의 공백은 다이어의 과부하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다이어의 주력과 민첩성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에아나초의 득점 장면에서 바디 페인팅에 속아버리면서 1대1 상황에서 완벽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80분경 반스의 골에서도 산체스의 안일한 수비와 수비 상황에서의 손흥민과 호이비에르의 소통 실패가 원인이 되었던 만큼 수비 전술에는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삼선 뎁스는 완벽히 붕괴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수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밀란도 300의 세부 전술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원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 팀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좀 더 우세했음을 감안한다면 토트넘의 핸디캡 승리를 고려할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PSG 대 바이에른 뮌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모나코에게도 2대3으로 패하면서 2연패, 리그에서 확실하게 자신들이 압도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면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뮌헨전을 대비한 로테이션을 돌렸나 싶을 정도의 스쿼드였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최악이었던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은 압박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모나코가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면서 2대1 혹은 3대1 상황을 만들자 온더볼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비티냐의 공을 끄는 단점이 상당히 부각되는 모습이었죠. 음바페와 메시의 공백을 메워야 할 네이마르도 부상 회복이 잘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덤이었습니다. 뮌헨이 리그에서 전방 지향적인 압박으로 승부를 거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 보여주고 있는 취약점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충분한데 지난 경기에서 측면에서의 취약점이 상당히 두드러졌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입니다. 하키미가 다시 선발로 복귀한다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하키미도 월드컵부터 강행군을 이어온 선수라 후반이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기 초반에는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점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상태, 현재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3경기 연속으로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파리 생제르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미히의 퇴장 징계에도 불구하고 3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행보, 사내 마이너스 무시알라를 넷잘라로 기용해 전방에 오히려 힘을 준 것이 통했다고 볼 수 있었고 선수들이 원했던 밀러 마이너스 무시알라 라인의 굳건함도 상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측면 수비의 문제를 자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에도 윙어들의 기복이 상당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칸셀로의 영입으로 해결된 라이트백 문제와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폭발적인 스피드가 무기인 데이비스는 측면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우위를 잡을 수 있게 해줄 자원입니다. 방향성을 잡아줄 키미히도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뎁스와 확고한 공격 라인의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1대1 압박에 선수들이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리그에서 꾸준히 전방에 힘을 주면서 압박에 들어서고 있는 바이에른 미넨에게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 윙어들의 기복은 있지만 풀백들의 활약이 좋은 미넨이 충분히 공격에서 활로를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팀 맞대결 전적을 보면 홈 어드밴티지가 의외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리스크를 부담하며 픽할 매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꼭 픽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파리에 손을 들어줄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